자, 다음 수열 AN에 대해서 이 수열의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쪽 단원이 이 문제도 주어져 있는 수열 자체가 뜻하는 바가 굉장히 생소하죠. 저런 표현은 우리가 좀 익히기가 좀 쉽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수열의 합을 정리하는 식이긴 한데, 잘 모르겠으면 뭐 해보라고 그랬죠? 수열의 합을 정리할 때 처음에는 이거 등차입니까를 물어봐야 돼요. 등차가 아니잖아요. 일반항의 모양을 봐서는. 그럼 등비입니까? 그러면 등비도 딱히 아니죠. 그럼 뭐 해봐야 돼요? 나열해 보는 거예요. 숫자를 집어넣어서 나열해 봅니다. 근데 어쩌면 이 K는 바깥으로 빼면 되지 않을까요? 빼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되죠? 이게 이제 시그마 변수이기 때문에 함부로 넣었다 뺐다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남은 건 뭐 해봐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K를 집어넣어서 일반적으로 나열해 보는 겁니다. 근데 K에 1 집어넣어요? 그러면 1분의 A1, K에 2 집어넣으면 2분의 A2, 3 집어넣으면 3분의 A3. 자, 그걸 다 더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n분의 an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저 시그마예요. 여기 왼쪽에서 써야지. 오른쪽에서 써야지. 여기서부터 쓸게요. 아까 갑자기 목이 좀 간질간질했는데 하다 보니까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K 1 집어넣으면 1분의 A1, 2 집어넣으면 2분의 A2 해서 n-1 집어넣으면 n-1, 그 다음에 an-1 플러스 n 집어넣으면 n분의 an. 자, 이걸 다 더하면 이거란 얘기예요.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찾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일반항을 찾으라고 좀 문제가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반항을 찾으려면 이게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면 1항부터 n-1항까지 만약 합을 더해 봅시다. 그럼 1항부터 초반부는 어차피 똑같이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가면서 n-1항까지 합을 계산하게 되면 n자리 대신에 뭘 대입한 거죠? n-1을 대입한 거니까 분모는 n이 되고 분자는 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의 자리를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럼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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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남고 이건 통분을 해야 되겠죠? n 곱하기 n 플러스 1을 통분하게 되면 여기 있는 분모는 여기 분자에 그럼 n제곱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니까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의 위치가 좀 중요한 거죠. 뺄셈이라 이렇게 옆에서 써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곱해지고 n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지면서 이게 합차가 돼서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지워지고 n분의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이 n과 이 n은 어차피 0은 아닐 테니까 약분시키면 an은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다 이제 뭐 따로 써야 돼? 이건 흔히 말하는 뭘 계산한 거죠? 이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Sn-Sn-1이죠. 지금 여러분이 하신 게 그거예요. Sn-Sn-1. 근데 이 Sn-Sn-1의 특징은 2항 이상부터 쓰죠. 1항은 못 쓰는 거죠. n에다 1을 대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A1 값 1항은 여기다 대입하지 말고 이 식에다 대입하지 않고 보통은 S1 값에 대입하죠. 저기다 n에다 1 집어넣어야 돼. 이 식이 복잡하게 써져 있지만 실제로는 SN이라는 뜻이에요. 저게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n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돼 있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분의 ak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SN에 관련된 식이에요. 그래서 k에다 1 집어넣으면 1항이 나오죠. 그래서 S1 이게 A1이니까 A1 값은 1분의 A1 됐나요? 그러면 1항에다가 여기다 1 대입한 거니까 2분의 1이 나오겠죠.
항번호에 1 대입한 거니까. 네, 1항까지 하고. 그래도 2분의 1. 되셨나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같긴 하죠. 1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이기 때문에. 자, 남은 건 ak분의 an분의 1을 정리해서 여기 역수 형태의 일반항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저걸 역수를 취하게 되면 n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ak는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저기다 집어넣어요.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k 플러스 1. 이걸 푸시면 이제 정답이 되죠. 이건 풀 수 있겠죠? 네. 자, 이거 어디서 봤죠? 응? 유리식에서. 이거 네 글자 있었어요. 부분분수. 네. 부분분수라는 개념이었죠? 근데 부분분수 할 때, 뭐, 사실은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저거 계산 공식은 알고 계실 테니까.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99 곱하기 100분의 1. 뭐 이걸 계산하시오 그러면, 뒤에 있는 분모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 가로, 앞에 거 분모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모분의 1. 플러스, 뒤에 있는 분모에서 앞에 있는 분모를 뺀 거분의 분자.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계속 해가는 거죠. 100-99분의 1, 그 다음에 99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고맙게도 1로 바뀌어서 이 앞에 있는 숫자를 생략해도 될 것 같고, 가로를 보니까 앞에 있는 가로에서 뒤에 있는 가로에서 앞, 뒤, 앞, 뒤, 앞, 뒤, 앞, 뒤, 앞 이렇게 지워지죠. 그럼 남아있는 게 맨 앞에 1분의 1, 맨 끝에 100분의 1이 남고 이걸 통분하게 되면 1 곱하기 100분의 100-1. 정답은 100분의 99다. 이렇게 했었죠. 부분분수 할 때. 근데 했지만 이제 선생님이 설명드릴 때 이런 거를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면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꼬리, 머리, 꼬리, 머리, 꼬리, 머리, 꼬리, 머리 이렇게 이어지는 문제가 나오면 꼬리, 머리는 다 지우고 맨 앞에 남아있는 분모랑 맨 끝에 남아있는 분모를 곱한 것 분에 분자를 다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분자를 한 번, 두 번, 세 번, 99번. 1을 99번 더했으니까 정답은 99다. 이렇게 풀면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었었죠. 부분분수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시그마에서 처리한다는 얘기죠. 왜 이제 이것도 시그마에서 왜 나옵니까? 그러면 이런 숫자들의 어차피 합이잖아.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합은 전부 다 시그마로 표현되다 보니까 앞에 배웠던 부분분수를 시그마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풀이법은 알고 있어야 되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문제 가지고 시간을 끌 필요는 없으니까 시간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밑에 이런 거는 무리식에 관련된 표현인데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유리식 무리식 배울 때 루트 있죠? 유리화, 분모의 무리수가 있으면 유리화를 한다라고 할 때 배웠던 내용인데 보통은 분모의 무리수가 있으면 유리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 유리화하는 과정 중에 이런 숫자들이 있으면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이런 걸 유리화하시오. 그러면 물론 실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을 위아래 곱해주고 분모는 이게 합차가 되니까 루트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n의 제곱, 분자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되고, 분모는 제곱이 지워지면서 n 플러스 1 빼기 n이 돼서 지워지고, 분모 1이라 생략돼서 남아있는 거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된다라는 건데, 네, 유리화가 필요한 것들은 유리화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유형들은 유리화하지 않고 바로 답을 쓰셔야 되는 거죠. 이런 유형이 뭐냐면 분모를 유리화할 때 앞쪽에 있는 루트에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뒤쪽에 들어있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숫자보다 딱 1만큼 크면 그 분자가 더더군다나 1이면 이건 유리화할 필요 없이 여기 나와 있는 루트의 켤레 무리수가 네,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유리화 안 해도 되니까 유리화를 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유리화를 안 해도 되는 거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겁니다. 뭐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유리화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이러잖아. 이런 거 하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답이 뭐예요?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이게 뭐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 그럼 이 답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이게 1이 아니면 어떻게 하죠? 2 같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2 곱하면 되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걸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딱 1이 아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루트 m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m분의 1 유리하시오. 그러면 얘는 분모에 뭐가 남을까요? 유리화한다면 분모에 뭐가 남을까요? 2가 남을 거예요. 2분의 1을 바깥으로 빼면 돼.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유리하는 느낌보다는 빠르게 식을 정리하는 과정도 얘도 좀 필요하고 이것도 결국은 이런 것들을 모아서 계산하다 보면 똑같은 루트가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워지는 게 발생할 거라는 얘기죠. 그런 걸 시그마에서 처리하는 방식인데 자 다음 수열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계산하시오. 이거 다 덧셈하라는 얘기잖아요. 부분분수 쓰라는 얘기인데 굳이 이 정도로 부분분수를 대신에 n항까지 하면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죠.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해서 n항이면 어디까지예요? 앞에 숫자가 항번호를 따라 움직이고 뒤는 항번호보다 하나 크죠. 이렇게 할 테니까 꼬리머리 이런 느낌은 싹 다 지우고 맨 앞에 있는 분모와 맨 끝에 있는 분모를 더한 거분이에요. 분자는 1을 n번 더한다. 1, 2, 3 그래서 1을 n번 더한다. n이 된다. 아셨습니까? 정답은 네, n 플러스 1분의 n이 된다. 인데 자 이건 외우시다 그래서 뭘 외우냐면 이 꼴이 어떤 꼴이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이 꼴이에요. 근데 이걸 착각을 일단 첫 번째 착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나 이거 배운 적 있는 것 같아.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이거 공식 있었어.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근데 역수네? 일반항이? 이게 역수꼴이니까 이거 역수 형태를 취급하면 이게 분모로 내려가고 분자로 올라가는 거니까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분의 3 이렇게 풀면 큰일 난다. 이렇게 풀면 큰일 나요. 이게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계산하시오 하면 정답은 6분의 5잖아요. 근데 마치 너는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똑같았네. 이렇게 역수 형태를 더해서 나온 답을 역수를 더한 거니까 더한 다음에 역수를 취한 거 같지 않을까? 이거 뒤집으면 답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말도 안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 이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그 시그마 k 플러스 공식과는 역수 형태이기 때문에 모양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완벽히 다른 항들을 덧셈한 거니까 이게 이거예요. 위에서 계산했더니 그렇잖아요. k 1 집어넣으면 이게 나오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하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앞으로 이거는 너무 자주 나오는 시계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외우세요. 뭐라고 외우냐면 마지막 항 n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n 플러스 1 나오잖아요. 큰 게 분모, 작은 게 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자주 나오니까 외워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7-2랑 7-3 이거 두 개만 해볼까요? 자, 다음 수열의 값을 이게 좀 보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수열의 합에 이게 일단 규칙 가지고 있는 항들인 것 같고 그거를 합치는 거니까 수열의 합이고 등차 등비가 아니면 시그마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항은 이거 1분의 1로 봐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는 1분의 1, 두 번째 항은 1 플러스 2분의 1, 세 번째 항은 1 플러스 2 플러스 3분의 1. 그럼 이 수열의 n번째 항은 뭘까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n분의 1. 이게 n번째 항이겠죠? 그러니까 등차 등비가 아니면 일반항을 먼저 찾아서 그걸 시그마로 붙이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걸 시그마로 정리해서 시그마 k가 항의 번호 k
1일 때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이냐면 9번째 항까지 합. 9번째 항까지 합. 그리고 일반항은 n자리 대신에 k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k분의 1 이렇게 될 텐데 이걸 이렇게 써놓기는 좀 그래서 위에서 미리 정리하고 들어옵시다. 얘를 정리할 텐데 분자는 정리할 게 없죠. 분모로 정리하면 되는데 이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k 공식이죠. 공식에 맞춰보면 2분의 항수 플러스 1 분의 1 그럼 역수라는 뜻이니까 이게 n 곱하기 n 플러스 1 분의 2가 되고 이 2는 바깥으로 이렇게 뺄 수 있죠. 상수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했더니 이게 앞쪽에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뭐예요? 외우자고 했던 그 공식이죠. 여기 있는 n자리 대신 뭐 대입해야죠? k를 대입해야죠. 이렇게. 이게 좀 전에 외우자고 했던 공식이죠. 2분의 2 곱하기 공식이 뭐였나요? 이 항번호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나온 두 개 숫자 중에 큰 게 분모, 작은 게 분자. 5분의 9. 이렇게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됐어요? 네. 그 다음 7-3. 자, AK가 다음과 같을 때 AK가 다음과 같죠? 이거를 정리해. AK를 이게 시그마 AK가 다음과 같은데 이 시그마 AK를 간단히 쓰면 SN이죠. SN이 n제곱 플러스 3n이네요. 무슨 수열이죠? 등차수열이에요.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며 그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2차항 개수의 2배. 상수항은 이렇게 뺀 값. 이렇게 붙겠네요. 그럼 n은 2 가로 n 플러스 1로 볼 수 있죠. 그럼 n 플러스 1은 n자리에서 n 플러스 1을 대입한 거니까 2n 플러스 2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은 4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돼요. 여기 n자리 대신에 k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n 10까지 4 그 다음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 분의 4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럼 남은 건 이건 우리가 따로 공식을 외우진 않았죠. 우리가 외웠던 거는 k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모든 걸 다 공식을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직접 나열해서 해결해 봅시다.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시그마니까 2 집어넣으면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여기다 이제 10 대입하면 11 곱하기 12분의 1 이렇게. 그리고 여기 꼬리머리 이렇게 지워지겠죠. 이렇게. 그럼 맨 앞에 있는 2와 맨 끝에 있는 12의 곱이며 1을 몇 번 더합니까? 1을 10번 더하죠. 항이 10개였으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5가 남고 정답은 12분의 5가 되겠네요. 자,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48항까지 합을 계산하래요.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쓰는 건 좀 안 좋아요. 바꿔 쓰는 게 좋습니다.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3 플러스 루트 2분의 1 루트 4 플러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걸 어디까지 더하라고요? 48항까지 더하라고. 그럼 48항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1항, 2항, 3항 항번호 따라 움직이죠. 그럼 48항이면 루트 49 플러스 루트 48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걸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건 플러스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이건 유리화를 하면 바로 답이 나오죠? 뭐라 나와야 돼요? 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49 마이너스 루트 48 지워지는 게 앞, 뒤, 앞, 뒤, 앞, 뒤, 앞, 뒤 이렇게 지워지고 맨 뒤에 루트 49 맨 앞에 루트 1 답은 6 이렇게 되겠네요. 첫째 항이 3이고 공차인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니까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써야 되겠죠.
일반항 A에는 공차가 있으니까 2n으로 갈 테고 첫째 항에 n에 1 집어넣어 3 나오려면 뒤에 플러스 1 필요할 테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수 공식에 집어넣어도 돼요. a 플러스 n-1t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이랬고 그러면 ak는 2k 플러스 1 ak 플러스 1은 n자리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죠. 여기다가 그럼 2k 플러스 3이 돼요. 이렇게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시그마 k가 1부터 36까지 의도적으로 큰 걸 앞에 쓰는 게 좋다고 그랬죠. 루트 2k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2k 플러스 1 분의 1. 이거 유리화하는 건데 여기 유리에서 비교할 때 필요한 숫자가 이거 반대 보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유리할 필요 없는 문제긴 한데 여러분한테 또 혹시나 그럼 여기 분모는 경우는 합차가 될 테니까 분모는 2k 플러스 3 루트가 없어지면 2k 플러스 3에서 2k 플러스 1을 빼는 거니까 분모 2가 남죠. 그럼 분모 2는 이렇게 앞으로 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2를 뺀다는 얘기, 분모 2를 뺀다는 얘기는 2분의 1 뺀다는 얘기죠. 이거 반대 부호가 위에 올라간 게 여기 일반항이 돼요. 루트 2k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2k 플러스 1. 이렇게. 일단 이걸 먼저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2분의 1 처리하면 되니까. k1부터 집어넣으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 집어넣으면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 3 집어넣으면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7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36 집어넣으면 얼마인가요? 루트 70 5 마이너스 루트 70 3까지 가겠네요. 그 지우는 게 앞, 뒤, 앞, 뒤, 앞, 뒤, 앞, 뒤 이런 규칙으로 지워질 테고 그럼 남은 건 맨 뒤에는 루트 75 마이너스 루트 3 근데 루트 75는 5루트 3이죠? 마이너스 루트 3 4루트 3 또 이 시그마를 포함해서 여기를 다 정리한 게 답이 이거라는 얘기니까 따라 정답은 앞에 2분의 1 빠뜨리지 마시고 2루트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그가 포함되어 있는 수열의 합인데 이거는 미리 풀기 전에 대략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그마는 합의 기호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일반항이 로그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식이든 간에 로그를 계속 이렇게 덧셈하겠다는 얘기지. 근데 같은 밑의 로그의 덧셈은 로그를 하나를 모은 다음에 진수들의 곱의 형태로 표현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좀 접근이 쉬울 겁니다. 근데 이제 K에 1 집어넣으면 1항은 로그 1 플러스 1분의 1 2항은 1 플러스 2분의 1 3항은 1 플러스 3분의 1 근데 결국 나중에는 이거 아까 말한 대로 이걸 다 로그를 떼고 이걸 다 곱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곱하는 게 나름 의미가 있나요? 뭔가 계산을 좀 쉽게 처리할 방법이 있나요? 아니죠. 이 상태는 붙여봐야 별 재미를 못 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다른 방식을 취해요. 다른 방식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진수가 곱해질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진수들인데 진수를 그냥 배열했더니 별 재미가 없네. 그러면 정리해줘라는 얘기죠. 근데 기껏해야 정리가 이거밖에 더 있겠나요? 통분하는 거겠죠, 뭐 통분. 그럼 통분하고 아까 말한 대로 중간관절 생략할게요. 밑이 10인 로그죠, 지금. 안 써있으면 밑 10이 생략된 로그니까. 거기에 K에 1 집어넣으면 1항은 1분의 2, 2 집어넣으면 2분의 3, 3 집어넣으면 3분의 4. 이게 왜 곱인가 했으면 덧셈 아닙니까?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이니까. 어디까지 곱해지죠? 9 집어넣으면 9분의 10까지. 그래서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남은 건 로그 10의 1분의 10. 정답은 1. 그런 느낌이고. 얘도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느낌상 집어넣어도 별 재미를 모를 것 같지? 그런가? 1 집어넣어볼까요? 1 마이너스 1분의 1. 1 마이너스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 이건 나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됐냐면 1항이
1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보면 되죠.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합차가 되죠. 1 마이너스 1분의 1 2부터 집어넣어야 되구나. 이건 없는 항이네 그러면. K에 2부터 집어넣어야 돼요. 2. 여기부터 시작해요. 그럼 이걸 합차를 인수분해 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 됐니? 곱하기 어차피 진수의 곱일 테니까 이것 1 마이너스 3분의 1 1 플러스 3분의 1 해서 어디까지? 1 마이너스 12분의 1 1 플러스 12분의 1까지 K에 12를 집어넣을 때가 마지막 항이니까 그 다음은요? 계산해 주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12분의 11 곱하기 12분의 13 약분이 3, 3, 2, 2 여기 4, 4, 3, 3 이렇게 그냥 앞에 조그만 거 하나 남죠. 그럼 약분하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큰 거 하나 남겠죠. 그럼 다 쓰다 보니 2분의 1 곱하기 12분의 13 그럼 얼마예요? 24분의 13 여기 뭐 붙어요? 자, 이게 뭐죠? SN이죠? SN이 로그 2의 n제곱 플러스 n이에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일반항을 알아야 되죠. SN을 가지고 일반항 알으려면 SN-1이 필요하네요. 로그 2에 여기다 n-를 대입하는 거죠. 대입해보면 얼마예요? 계산한 게 얼마 있어요? 계산해야 되는 거?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n-1 지워지고 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돼요. 위에 사를 뺍니다. 그럼 이제 an이 나오고 그 an은 로그 2에 이게 n 플러스 1 n-1로 인수분해 되면 n을 약분하게 되면 n-1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일반항이 나오고 그다음 이거는 이제 2항부터 성립하니까 1항을 따로 조사해 봐야 되죠. 1항부터 그거 더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1항 S1 값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1 됐죠? 여기는 1 못 집어넣죠. 1 집어넣으면 분모 0이 돼서 계산이 안 되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 이게 AN이면 AK는 로그 2에 K-1분의 K 플러스 1인데 2K 플러스 1을 원하잖아요. 왜 이래? A 2K 플러스 1 여기 n자리 대신에 2K 플러스 1을 대입해요. 그럼 2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면 2K n자리에 2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2K 플러스 2 그럼 이걸 2로 약분하게 되면 K 플러스 이렇게 되네요. 됐죠? 다시 계산합시다. 이 로그가 빠졌어요. 로그 2 로그 2 자,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요. 시그마 K가 1부터 15까지 로그 2에 K분의 K 플러스 1인데 이렇게 쓰면 맞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치? 상관없겠네요. 왜냐면 이게 아까 1항을 따로 계산했었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 1항은 A1 값인데 여기에 K1 집어넣어도 A1이 나오진 않잖아요. 네, 이건 3항부터 4항, 5항, 7항 이렇게 홀수항만 더하는 거라 n이 이럴 때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겠죠. 2항 이상부터는 다 이 규칙을 따라 움직인다는 뜻이니까 남은 그냥 이제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럼 로그 2에 1분의 2, 그 다음에 2분의 3을 다 덧셈하는 건데 로그를 덧셈하면 진수의 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15분의 16 이렇게 지워지고 로그 2에 16 정답은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수열을 정의한다. 그러니까 수열을 나타낼 때 이렇게 직접 숫자를 주잖아요. 이렇게 숫자를 주죠. 이 수를 보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거지. 아, 이 수는 첫 번째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로 정의되어 있는 숫자구나. 이런 건데 이렇게 수를 직접 줘서 수열을 나타내거나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도 있는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건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 자체를 하나의 단어로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단어예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저 뜻이 뭐냐면 일단 첫 장이나 두 번째 장이나 시작하는 항들을 한두 개를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 관계식을 통해서 이 숫자들이 어떻게 됐겠구나라고 나타내주는 이런 표현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좀 전에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2, 5, 8, 11 이런 숫자를 보면 우리가 딱 보면 금방 알죠.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거를. 근데 수열을 이렇게 주지는 않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A1 값이 2이고요. AN 플러스 1 AN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여주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네가 판단하라는 거죠. 이게 어떤 수열인지. 그럼 첫 번째 2인데 이게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식이죠. AN 플러스 1은 AN항 다음에 있는 항이죠. 그럼 먼저 있는 항에 3을 더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는 뜻은 일정한 수의 덧셈이 성립한다는 뜻이고 이건 무슨 수열이거든요? 등차 수열이죠. 얘가 이제 공차인 등차 수열이니까 3씩 더해지는구나. 3씩 더해지는구나.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판단해주게 하는 이런 표현법 있잖아요. 첫 번째 항 혹은 두 번째 항까지 항을 나열해주고 처음에 시작하는 한두 세 개의 항을 보여주고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식을 통해서 수열을 표현하는 이 방식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단어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수열을 표현하는 방식. 그렇죠?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첫 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게 중요하겠죠. 이걸 선생님 뭐라고 그랬나요? 이웃하는 두 항 혹은 이웃하는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시작하는 항 한 개 또는 두 개 혹은 세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시작하는 항은 한 항과 그 다음 이웃하는 항 사이 점화식을 통해서 이 수열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어떻게 숫자가 배열되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표현법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되냐면 기본적인 점화식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이웃하는 항 사이 관계식들은 알아야 된다. 앞쪽에 우리가 배운 게 있다. 이거 처음 배우는 게 아니죠. 등차 수열은 아까 본 것처럼 n항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더했더니 그 다음 항인 n 플러스 1항이 됐어요. 그러면 공차가 뒤인 등차 수열이 되고 이건 뭐냐면 기껏 an 이렇게 좌변 넘겨준 거죠. 두 항 사이의 차이가 항상 일정한 숫자, 등차 수열. 그걸로 점화식을 나타내는 거고 이건 이제 등차 중앙할 때 썼던 거죠. 가운데 있는 항을 두 배 하게 되면 양쪽 끝에 있는 두 개 항의 합과 같다. 등차 중앙. 근데 여기서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이 AN 플러스 1을 AN 플러스 1 더하기 AN 플러스 1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는 우변으로 넘기고 나머지 AN은 좌변으로 넘기면 이 식이 나와요.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은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가운데 있는 항, 숫자가 이렇게 수의 규칙이 이렇게 세 개 항이 나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있는 항을 두 배 했더니 양쪽 끝에 있는 두 개 항이 합과 같구나. 등차 중앙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런 표현들은 조금 낯설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낯설다고 보기 어려운 게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 것과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게 결과적으로 답이 똑같은데 이게 어떤 특정 세 개 항에 성립하는 게 아니고 모든 n이라고 썼다는 얘기는 모든 수열에 일반적으로 다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항과 항 사이 차이가 항상 일정하다는 뜻이구나. 이 뜻이구나. 이 등차 수열이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표현법에 대해서는 이거 보면 등차 중앙 얘도 등차 중앙을 표현하는 변형식이니까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항을 배열할 때 왜 이렇게 안 쓰죠?
이게 좀 더 대칭 형태로 좀 이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한수 자꾸 이렇게 쓰는 겁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안 쓰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는 n-1 때문에요. 1 대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또 따로 n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n은 2 이상의 자연수 이렇게 또 따로 정의를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서 그래요. 불편해서 웬만하면 이렇게 항 3개를, 항 2개나 3개를 배열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배열을 한다는 거죠. 등비수를 그렇지 않았나요? 먼저 있던 항에 특정한 수를 곱했더니 다음 항이 된다. 그럼 그 특정한 수가 공비값이 되고 이건 어떻게 나타나는 식입니까? 양들을 A로 나누면 1항분의 2항, 2항분의 3항, 3항분의 4항 이렇게 하면 항상 일정한 수가 나올 때 그 수를 우리는 공비라고 부른다. 이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말한다. 라는 거고 이건 등비 중항이죠. 그치? 그러니까 이걸 양변을 다시 an 플러스 1 곱하기 an으로 양변을 나눠봐요. 그럼 얘를 여기는 이 식은 an 플러스 1 두 번 곱해져 있는 건데 이걸로 나누게 되면 an분의 an 플러스 1이 남고 여기는 이걸로 나누게 되면 an이 지워지고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 이렇게 남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항분의 2항이나 2항분의 3항이나 답이 똑같다는 얘기는 일정한 비율이 성립하는 등비수열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도 익숙하지만 이 표현도 일단 알아둬라. 등비중항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안다. 우리 다 아는 거다. 밑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일일이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여기서는 선생님이 할 말이 많은 게 뭐 녹화할 건 아니죠. 자, 다음 수열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을 때 15번째 항을 구하시고 했더니 첫 번째 항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유타는 두 항 사이 관계가 나와 있죠. 이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표현된 거구나. 그럼 저는 조건을 보고 내가 수열을 나타내서 그 수열의 15번째 항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걸 봤더니 금방 알겠네? 등차 수열인데 이거? 따라서 첫 번째 항이 2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구나. 그럼 일반항 AN은 3n으로 가겠죠? n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라고 있으니까 3n. n에 1 집어넣어서 2가 나오려면 뒤에 빼기 1이 붙어야 돼요. 15번째 항이니까 여기다 15를 대입하면 되겠죠. 15 대입하면 44. 밑에 있는 거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보여줬는데 이렇게 나왔죠. 표기법상 보니까 가운데 항의 2배, 양쪽 끝에 항의 합과 같다. 등차 수열. 그럼 이게 공차잖아요. D는 4. 조금 다 된 거죠, 뭐. 일반항 A는 공차 4이니까 4n으로 가고, n에 1 집어넣으면 4 나오는데 여기는 1 나와야 되니까 뒤에 빼기 3 붙어야 돼요. 15항을 계산하시오. 60 빼기 3. 그래서 57.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를 쉬우니까 건너갈게요. 필수예제 2번 문제. 첫째 항이 3이고, 그 다음에 n항에 2배 했더니 n 플러스 1항 다항이 된다? 일정한 수를 곱했더니 다항이 만들어지죠?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첫째 항이 3이고, 공비 R이 곱해져 있는 숫자 2이므로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2의 n-1제곱. 여기다가 25항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25. 3 곱하기 2의 24제곱. 네, 이게 되겠습니다. 2번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보여줬는데 가운데 있는 항을 제곱했더니 양쪽 끝에 2개 곱과같다. 등비수열. 역시 등비더라. 그럼 첫째 항 마이너스 2. 공비는 A1분의 A2 하면 공비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럼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25항을 계산하시오. 여기다 25를 집어넣으면 24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도 이제 단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배웠으니까 푼다는 느낌보다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보여주고 어찌되었든 이웃하는 항 사이 관계를 보여줬기 때문에 점화식이죠. 그럼 1항, 2항과 점화식을 표현해서 수열을 나타내는 거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고, 그렇다면 일단 저 점화식의 정체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파악해서 등차냐 등비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에 적용시키면 되고, 안 맞으면 이제 새로운 이제 그 학습법을 배워야 되겠죠. 좀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면 이 2분의 1이 불편해. 양변에 2를 곱해보세요. 그럼 2가 절이 붙겠죠? 2 곱하기
로그 an 플러스 1. 얘가 네, 진수가 되고 얘는 로그 an 플러스 로그 an 플러스 2. 왜 왠지 이 2를 이렇게 올리고 싶지 않아요? 로그 a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로그 덧셈? 왠지 붙이고 싶지 않나요? 로그 an 곱하기 n 플러스 2. 같은 로그니까 따라서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죠. 이게 등비수열이네요. 일반항 an을 정리하시고 그러면 첫 번째 항 6 곱하기 공비 18 나누기 6 3의 n-1제곱. 이게 일반항이에요. 뭐 하라고 그랬죠? 등비수열 합구하라는 얘기죠.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공비 3 빼기 1. 공비의 항수만큼 거듭제곱 빼기 1. 그 다음 첫 번째 항 6. 이렇게 갖고 나면 여기 3 남고. 3의 16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첫째 항은 5고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를 가지고 수열 표현했으니까 이게 수열의 기납적 정이구나. 자, 그래. 이게 무슨 수열이지? 등차인가? 등차일까? 등차면 이게 사실 등차면 여기 n이 없어져야 돼요. 일정한 수가 덧셈 돼야 되잖아. 근데 일정한 수가 아니거든. n이 바뀔 때마다 이 뒤에 있는 숫자가 바뀐다는 얘기는 매번 다른 숫자가 덧셈된다는 뜻은 일정한 차이를 발생하는 등차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공비인가? 곱해져 있지도 않잖아요. 공비가 있는 등비수열도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뭐지? 모르겠으면 이제부터 전부 다 이겁니다. 나열하시는 거예요. 따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집어넣고 정리해보자는 얘기죠. 그럼 n에 1 집어넣으면 좌변은 2가 되고 우변은 a1이 되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2를 곱하지 말고 규칙성을 보이기 위해서 일단은 배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2 집어넣으면 3항 여기 2항 2 곱하기 2 집어넣었으니까요. 3 집어넣으면 4항 3항 2 곱하기 3 이런 식일 겁니다. 또 나중에 여기다가 n을 집어넣으면 n에다 n-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an-1 플러스 2 곱하기 자 곱하기 되어 있는 숫자는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앞에 있는 첨자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첨자를 따라 움직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n-1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왜 n 플러스 1까지 왜 안 갑니까? 그러면 어차피 지워질 거기 때문에 n-1이 지워질 거라 an으로 표현하기가 단순하면 an을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근데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an-를 써야 돼.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때는 a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은 거고. 얘는 어차피 지워질 거라. 어차피 지워진다고요? 좌변을 다 더해보세요. a2, a3, an-1, an. 우변을 다 더해보세요. 그럼 a1, a2, a3, an-를 덧셈 되고 그러니까 얘는 얘네들끼리 덧셈한 거고 우변은 우변 중에 얘네들끼리 덧셈한 거고 이제 남은 거 이거 덧셈해야 되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2가 다 있으니 2를 바깥으로 빼면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이런 표현이죠. 근데 좌변과 우변을 봤더니 등호에 좌변 우변에 똑같은 항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항하면 지워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좌변은 뭐가 남냐면 an이 남고 우변은 일단 a1이 하나 남아요. 그 여기인데 여기가 이쪽을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겠나요? 물론 등차 수열로 해도 돼. 첫 장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에 n-1항까지 합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근데 이걸 시그마로 표현하게 되면 시그마 k가 1부터 n-1항까지 k 이렇게 써지지 않나요? 그럼 공식이 있었잖아. 2분의 시그마 k 공식은 항수 n-1개 곱하기 항수 플러스 1 n 이렇게 되죠. 그럼 얘랑 곱해지다 보니까 2가 이렇게 약분되고 뭐가 남냐면 d가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남아요. 따라서 일반항 an은 a1 5죠. 5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5라는 일반항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열의 10번장을 구하시오. 여기다 이제 10 대입하게 되면 100-10 플러스 5. 그래서 95가 정답이에요. 나름 재밌지 않나요?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만. 3-3. 등차 아니겠죠? 등비도 아니겠네요. 그러면 일단 나열합니다. n에다 1 집어넣으면 우변은 좌변은 2항, 1항. 1 대입하는 거니까 루트 2 플러스 루트 1분의 1. 이걸 대입하기 전에 미리 유리화를 해놓읍시다. 일일이 계산이 귀찮으니까. 이거 유리하면 얼마 된다고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1 대입하게 되면 요 뒤에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이 붙어요. 3항은 이렇게 될 테고 4항은 이렇게 될 테고 이래서 n항은 n-1항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좌변끼리 싹 다 더해요. 우변끼리 싹 다 더하다 보면 아까 배운 것처럼 이게 지워지죠. 얘랑 얘랑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지워지겠죠. 좌우에 똑같은 항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왼쪽은 an이 남고 오른쪽은 맨 위에 이거 남았어요. 얘 남고 얘 남고 a1 써주고 플러스 얘도 보면 이렇게 지워져요. 더하다 보면 이렇게 지워져요. 그럼 여기 남고 여기 남는 거죠. 루트 n 마이너스 1 이렇게 남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정리했더니 a1 값이 1이라 an은 루트 n이라는 관계식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n에 75를 집어넣으면 루트 75 마이너스 48 집어넣으면 루트 48 얘는 5루트 3 빼기 4루트 3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랑 뒤의 차이점 이해하셔야 돼요. 좀 전에 풀었던 문제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다릅니다. n 플러스 1항은 n항에다가 뭘 더했는데 그 더하는 게 일정한 숫자면 등차수인데 일정하지 않은 그냥 규칙을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식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n에 대한 관계식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n에 대한 관계식을 더하고 빼고 하는 거고 이번에는 그 n에 대한 관계식을 여기는 an에다가 곱하는 겁니다. 앞에는 더하고 빼고 뒤는 곱하고 그 정도 차이점이에요. 나머지 풀이는 똑같아요. 집어넣는 거죠. 딱히 뭐 등차나 등비처럼 우리가 알고만 하는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3항은 2항은 여기다 n에다가 1 집어넣었으니까 2분의 1 앞뒤를 살짝 바꿔 쓸게요. a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3항은 a2 곱하기 3분의 2 4항은 a3 곱하기 4분의 3 이런 식으로 가서 n항은 an-1 곱하기 분모가 n, 분자가 요 뒤에는 첨자 n-1 이렇게 따로 얘기했죠. 아까는 이렇게 뒤쪽이 더하기 빼기 돼 있으면 좌변과 양변을 더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곱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곱하면 일단은 처음은 써드릴게요. a2 곱하기 a3 쭉쭉 해서 an-1 곱하기 an 우변은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쭉쭉쭉 an-1 그 다음에 곱하기 저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n분의 n-1 자, 등호를 기준으로 좌우를 봤더니 똑같이 a2 곱해져 있으면 약분이 되겠죠. a3 약분이 될 테고 an-1 이렇게 약분이 돼서 이건 왜 써? 이게 n-1이에요? 잘못 썼네. n-1항까지 곱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돼요. 이쪽도 보면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남은 걸 써보면 좌변은 이거 왜 지웠나요? 죄송해요. n-1항까지 지워지는 거죠. an항은 남는 겁니다. 좌변은 an항이 남고 우변은 a1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남아요. 다 지워지고. a1 값이 2니까 an은 n분의 2
이게 일반항이에요. 그래서 20번장을 계산하시오. 20분의 2 약분하면 10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아까랑 흐름이 비슷하죠. 아까는 더해서 뭔가를 지웠다면 얘는 곱해서 약분해서 곱하기 1의 개념을 지워가는 그런 느낌으로 푸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항과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를 표현했기 때문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 등차 등비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서 그렇다면 일정한 규칙을 파악하기 위해서 숫자를 대입하는데 뭐 이런 케이스죠. n에다 1 집어넣어봐요. 그럼 얘는 루트 2 곱하기 am 플러스 ae는 루트 1 a1 이 집어넣으면 루트 3 a3 루트 2 a2 루트 4 a4 루트 3 a3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루트 n an 루트 n-1 요 앞에 하나만 더 쓸까요? 요 앞에는 루트 n-1 곱하기 an-1 얘는 루트 n-2 an-2 마지막은 루트 n an 루트 n-1 an-1 자,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을 쫙 곱하고 오른쪽을 쫙 곱하다 보면 얘랑 이렇게 지워지겠죠. 약분 이렇게 지워질 테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겠네요. 그 다음에 A로 표현되는 항들도 두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양쪽에 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약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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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약분하고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럼 남은 건 루트 n 좌변은 그 다음에 an이 남고 우변은 다 지워지고 루트 1 an이 a1이 남죠. 그럼 an은 루트 n분의 a1이 얼마였어요?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ak는 루트 k분의 1 얘가 4분의 1이 될 때니까 루트 k 값이 4인 값 k는 16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또 다릅니다. 이거는 어떤 꼴이냐면 저 위에는 1번 같은 케이스는 이런 꼴이에요. an 플러스 1항이 p 곱하기 an 플러스 q꼴로 돼 있을 때 이거를 적당히 치환해서 뭐 해야 되냐면 원래는 등비수열로 바꾸어서 일반항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규칙을 파악하기 위해서 숫자를 집어넣읍시다. 그리고 보니까 6항이에요. 6항 정도면 뭐 배열해도 괜찮을 것 같죠? n에다 1 집어넣으면 2항 2a1 빼기 1 그럼 지금 a1 값이 3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n에다 3 집어넣어요. 2, 3은 6 빼기 1, 5 A3 2A2 빼기 1 2, 5, 10 빼기 1 9 A4 2A3 빼기 1 2, 9, 18 17 A5 2A4 빼기 1 34 빼기 1 33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이죠. 여기 2배 66 빼기 1 65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말한 대로 이게 6항까지면 저렇지만 이게 60번장이면 어떻게 하죠? 저걸 다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인거죠. 근데 그런 거는 요즘 시험의 트렌드상 잘 안 나오면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지금은 이게 우리가 지금 1차 선행이잖아요. 너무 복잡하게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복잡한 수요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가장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 꼴만 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거 일반항을 작성을 하려면 이제 이런 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이거는 기말고사 범위인데다가 그때 가면 이제 전반적으로 기본 형태나 대표 형태를 다 풀 수 있고 그게 충분히 연습이 됐다는 가정에 심화 교과를 밟을 때 이게 나중에 이제 A6이 아니고 60까지 좀 지나칠 수 있겠지만 A 뭐 17 그러면 이거를 17번째 항까지 배열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 그때는. 그때는 그러면 일반항을 작성하는 정도는 알아두면 좋은데 이게 교과에 살짝 벗어나기 때문에 벗어난다 말하기도 애매해요.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뭐 일반항을 구하는 것보다는 항의 숫자나 크기를 아는 쪽에 집중해라 이렇게 뭐 교육청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낸다고 보긴 그렇지만 주로 그쪽으로 유도를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더 추가된 내용을 그때 설명하는 거 하고 2번 문제는 A는 5, 그 다음에 AN, AN 플러스 1은 5
숫자를 집어넣어. 이것도 알아. n에 1씩 집어넣어야 되죠? 모르겠잖아. 모르겠으니까 일단 나열해보는 거예요. 근데 A1이 5래요. 그럼 A2는 1이네. 여기다 쓸게요. A1은 5. A1, A2. A2는 1. 그럼 A2, A3. 5. 그럼 A3는? 뭐지, 약간? 분위기가 약간, 뭔지 알 것 같아. 뭐예요? 홀수항이 되면 5가 답이고, 짝수항이 첨자가 짝수로 돼 있으면 그건 1이 답이다. 그럼 여기 있는 걸 계산하는데 시그마 K가 1부터 12까지 AK. 그럼 1항부터 12항까지 덧셈하는 건데 이 안에 홀수가 몇 개 있어요? 6개 5가 있고 짝수는 6개 1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덧셈하면 정답이에요. 말이 좀 귀찮아서 그렇죠. 1항은 3,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뭐냐면 앞에 있는 n항에 11을 곱한 값을 7로 나눴을 때 남는 나머지를 an 플러스라는 값의 숫자로 표현한답니다. 그럼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2항은 11 곱하기 a1인데 a1이 3이잖아요. 33을 7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예요. 그럼 33을 7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남아요? 5 남죠? 네. 그래서 A2는 5예요. 그럼 A3은 바로 앞에 썼던 A2, 5죠? 5에다가 11을 곱해요. 55를 7로 나눴을 때 나머지 6. 그래서 A3은 6. A1은 여기 써놓을게요. 여기까지 규칙이 보여야 되니까 3. 다음 A4는 A3, 6. 6에다 11을 곱하면 66. 66을 7로 나눈 나머지 3. 어떤 느낌이에요? 이렇게 3개 반복되는 느낌이죠? 해보나 마나? 그렇지 않을까? 의심 나면 좀 더 해보세요. 그럼 그렇게 됐네? 그러면 결국은 항의 번호를 3으로, 여기 이 규칙이 3개 양식의 반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의 번호를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 1 남는 항의 번호면 답이 3이고 나머지 2 남으면 5가 되고 그 항 번호가 3의 배수가 되면 6으로 써라. A15는 3의 배수니까 6일 테고 A16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 남으니까 3과 같을 테니 2를 더하면 9가 된다. 이런 수열 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불렀고 A1이 1, SN은 3AN-2. 이런 걸 학교 시험에 잘 나와요. 복합적이다 보니까 A10을 구하라는 뜻은 일반항을 작성하라는 얘기죠. AN의 관계식을 찾아서 보통 거기에다가 10대입하는 형태로 문제를 가라는 게 식에 보니까 SN이 있는데? 그럼 결국은 SN을 다시 구조상 AN으로 바꾸는 문제니까 이게 등차나 등비처럼 우리가 간단한 것들은 좀 공식이 있었죠? 이렇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습니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등차 등비 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통 AN을 구하려면 SM-SM-1 하셔야죠. 네, 그런 구조로. 물론 첫 번째 항은 A1 값이 아닌 S1 값으로 대체한다. 이런 내용들. 여기는 N이 2 이상부터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은 저기 있는 식에다 N에다가 N 플러스 1 대입해봐요. 그럼 SM 플러스 1은 3, AM 플러스 1. N에다가 N 플러스 1 대입하고 나머지는 그냥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SN을 배열해요. 3AN-2. 위에서 아래를 뺍니다. 그럼 뭐가 남죠? AN 플러스 1이 남는 거죠. N 플러스 1항까지 합해서 바로 앞에는 N항까지 합을 쫙 다 빼면 맨 끝에는 N 플러스 1항만 남겠지. 여기는
3an 플러스 1 마이너스 3an 얘는 지워지고 요거를 쓰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쓰게 되면 나중에 여기다 이제 뭐가 나오죠? an-1이 나오잖아. an-는 n에다가 1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요식보다는 이걸 이용해서 이걸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 거죠. 같은 구조니까요. 넘겨봅시다. 이렇게 넘기면 3, 2, an 플러스 1은 3an이 되고 양변 2로 나누면 an 플러스 1은 2분의 3an. 무슨 소리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등비수리네요. 그럼 첫째 항은 저기 나와 있었던 1. 공비가 2분의 3인 등비수열입니다. 그 수열이 10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9제곱을 계산하는 거고 a가 1 생략 2분의 3의 9제곱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죠. 식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아까 말했지만 학교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라 SN을 보고 AN을 구하는 형태로 가야 돼요. 그래서 N자리 대신에 일단 N 플러스 1 대입해 봅니다. 그럼 SN 플러스 1은 2 AN 플러스 1 플러스 여기도 N 플러스 1로 바뀌어야 되죠. N자리 대신에 모두 다 N 플러스 1 대입하는 거니까. 그 다음 SN식은 갖다 쓰면 되죠. 2AN 플러스 N 위에 자리를 빼요. 여기는 AN 플러스 1이 남고 2AN 플러스 1 마이너스 2AN 없어지고 플러스 1. 그래서 이걸 이쪽을 넘기고 저를 일로 넘어갔더니 AN 플러스 1은 2AN 마이너스 1. 이게 일반항사의 관계식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거 아닌가요? 좀 전에 배웠던 거. 숫자를 하나 집어넣죠. A2는 2A1 빼기 1. A1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럼 A3은 바로 이어서 얘랑 그러니까 먼저 항에다가 2를 곱한다면 1 빼는 거니까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A4는 먼저 항에 2를 곱해요. 마이너스 22. 거기다 1 빼면 마이너스 23. A5를 구하는 문제죠. 여기에 2배 마이너스 46, 1 빼면 마이너스 47. 이렇게 됩니다. 어떤 그릇에 물 10리터가 있는데 이 그릇에 있는 물의 절반을 버리고 3리터를 다시 넣는 것을 1회 시행했더니 n번째 시행 후 그릇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계산한 거죠. 이게 하나하나 단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10리터의 물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시행, 1회 시행을 하면 여기 있던 물의 절반을 버려요. 그럼 남아있는 물은 원래 물의 절반 값이 남겠죠. 10리터의 절반만 남아요. 거기다 다시 추가로 3리터를 더 넣어요. 이랬을 때 남아있는 첫 번째 시행 후 남아있는 물의 양을 n에 따라서 똑같이 n번째 여기도 an 첫 번째 남아있는 물의 양은 A1으로 표현하게 되고 그 물의 양은 8리터가 남겠다. A1 값은 구했죠. 그럼 이런 규칙으로 계속 해간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여기 남아있는 물의 양을 그냥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이라고 합시다. 그럼 n 플러스 1번째 시행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물량을 an 플러스 1로 쓰기로 했고 계산법은 먼저 있었던 물의 양의 절반을 버리고 절반을 가져가며 무조건 3리터를 더하는 거니까 이게 일반항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첫 번째 항 8리터 다음에 n 플러스 1항과 n항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근데 만약 이게 문제를 바꿔야 되죠. 이게 이렇게 나오면 좀 재미없어요. 절반을 버린다라는 느낌보다는 저 물에 원래 있던 물량의 3분의 1을 버리고 3리터를 넣어요. 그러면 n 플러스 1항과 n항의 관계는 3분의 2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남은 양을 계산하는 거냐. 3분의 1을 버렸으면 3분의 2가 남은 거고, 그럼 먼저 있었던 양이 3분의 2가 남은 상태에서 3을 덧셈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여기는 농도가 나왔네요. 둘 다 해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성역계를 배열했는데 가장 아랫변에 놓인 성역계의 개수가 n개일 때 성역계비의 총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이때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를 계산하시오. 그럼 이런 거죠. 얘가 가장 아랫변에 있는 성역계비 개수 1개. 그때 총 개수는 3개. 가장 아랫변에 있는 성역계 개수 2개. 총 개수는 몇 개요? 몇 개? 9개. 여기 총 아랫변에 있는 개수가 성역 개수는 3개. 그럼 총 개수는? 근데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아랫변에 있는 성역계 개수를 가지고 이렇게 항의 번호를 매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1 값은 3이고, A2 값은 9가 되고, A3 값은 15? 18이요? 네. 그럼 숫자가 이게 차이가 일정한가요? 그다음 비율이 일정한가? 아니죠. 여기 몇 개요? 6개 차이 나고 여기는 9개 차이 나고 그 다음 몇 개 차이 날까? 느낌상 12개 차이 나요. 이거를 예전에 여러분 선배들은 개차수열이라고 배웠었어요. 차이가, 그러니까 그 항 자체는 차이가 일정하지 않아. 근데 항과 항 사이에 그 차이 있죠. 그 차이가 다시 이제 계단식으로 그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다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거나 일정한 차이를 유지할 때 이런 수열을 개차수열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개차수열 안 배우잖아요. 그래서 개차수열 알면 개차수열 공식에 집어넣으면 답이 훅 나오는데 모르니까 여러분 상황에 맞게 설명하자면 변화 과정을 보라는 얘기예요. A1은 일단 3이에요. 근데 A2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3이라는 게 여기 있는 삼각형을 둘러싸는 3개의 성략계 개수죠. 그럼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3개의 성략 개수에 이렇게가 추가된 거죠. 그럼 먼저 있었던 A1 값에 몇 개가 추가되어 있냐면 6개가 추가되어 있어요. 일단 6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그 다음 A3는 먼저 있었던 A2의 성략계 개수 이만큼이죠. 이만큼에 이렇게가 추가된 거예요. 몇 개 추가되냐면 9개가 추가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기는 좀 아깝고 규칙을 보니까 여기는 6을 뭐로 봐야 되냐면 3 곱하기 2로 보고 여기는 9는 3 곱하기 3으로 보다 보니까 A4의 규칙은 먼저 있었던 성략계의 개수에다가 기본적으로 3은 계속 곱해주죠. 그렇지? 3 곱하기 뒤에 있는 숫자를 보니까 여기는 항 번호를 따라 움직이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열에 n 플러스 1항이 되게 되면 an항 더하기 3 곱하기 여기 있는 숫자는 앞에 걸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n 플러스 1. 그래서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n 플러스 3. 이 규칙이 an 플러스 1과 n항의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이제 농도를 사실 중학교 때 잘 안 다루죠. 요즘 교과서에 농도가 없는 학교들이 중학 교과서 많거든요. 거리 속력 시험 문제는 무조건 있는데 농도는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요즘 없는 학교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농도 관련된 문제들을 요즘 학생들은 많이 안 다루다 보니까 갑자기 하게 되면 좀 헷갈리긴 해요. 공식도 애매하고. 그래서 기본 공식을 좀 암기해야 되는데 소금물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에요. 이게 기본 공식이고 근데 이제 가끔은 문제 자체가 농도이기 때문에 농도를 구하는 공식도 알아야 되거든요.
농도는 이거 식변 위에 있는 식을 식변형한 거예요. 넘겨주고 나눠주고 뭐 뒤집어주고 분수 처리해주고 하다 보면 소금 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걔를 100에 곱해주면 농도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기본 공식은 두 개를 알 필요는 없고 하나를 구한다면 나머지 하나는 적당히 변형해서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보통 위에 있는 공식을 외우죠. 소금의 양은 물을 더 넣든 뭐 증발을 시키든 소금의 양 자체가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구조를 먼저 외워주는 게 좀 일반적이라 이쪽을 많이 외우긴 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파악해 봅시다. 어떤 그릇에 농도가 5%인 이렇게 소금물이 있었어요. 뭐 그림 잘 못 그리잖아. 이렇게 그리면 돼요. 5%, 200g 이렇게. 근데 여기에 소금물 40g을 여기서 소금물 40g을 덜어냅니다. 당연히 여기서 덜어냈으니까 농도는 5%고 40g만큼 이렇게 덜어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다 다시 그 덜어낸 양만큼의 40g을 맹물을 채워넣어요. 자, 이렇게 한 거를 1회 시행이라 불러요. 이렇게 한 거를 1회 시행. 그럼 그 1회 시행에서 나타난 농도 값을 AN이라 정했으니까 1회 시행에서 나타난 농도를 A1%라고 합시다. 지금 A1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물의 농도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아까 말한 농도를 구하려면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죠. 그럼 이 A1, 이 상황에서 발생한 소금물의 양은 200에서 40 뺐다 40 집어넣으면 여전히 소금물은 200 아닌가요? 그렇죠? A1 값, 농도는 200분의 이제 남은 건 이제 소금의 양인데 첫 번째 여기 A 비커, B 비커, C 비커 형태를 본다면 A 비커 소금 있어요? 있어요. B 비커 소금 있나요? 있어요. C 비커는 없어요. 맹물이니까. 그러니까 A 비커에 있는 소금의 양에서 B 비커에 있는 소금의 양을 빼주면 결론은 여기 A1이라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금의 양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100분의 농도 5 곱하기 소금물의 양 200 빼기 100분의 농도 5 곱하기 소금물의 양 40 약분하면 10 약분하면 얼마니 이거? 2인가요? 네, 그래서 10에서 2 빼면 8 거기다 곱하기 100 해주면 이게 A1 값이 된다. 약분했더니 4 단위는 그램이겠죠? 아니 퍼센트겠죠? 농도였으니까. A1은 4가 된다. 뭐 퍼센트 안 써도 괜찮아요. 어차피 뒤에 퍼센트가 단위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건 안 써도 뭐 생각 없을 것 같아요. 자, A1 값은 구했고 그 다음은 AN과 AN 플러스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AN이 뭐예요? 농도예요, 농도. 먼저 있었던 이게 이런 덜어내기 전에 이런 상황을 벌어지기 전에 있었던 농도값 A1%, AN%. 여기는 여전히 200이 담겨 있겠죠. 계속 200에서 40 빼고 40 더하는 거니까 계속 소금물의 양은 계속 200이에요. 빼기 뭐하죠? AN%라는 농도를 가지고 있는 소금물을 40g을 덜어내는 거잖아요. 그 다시 농도 없는 맹물을 40을 다시 넣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나타낸 농도 값을 AN 플러스 1%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죠. 그럼 이 과정을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바뀐 거에 맞춰서. 그럼 아까 했던 그거네요. AN 플러스 1. 번째 시행에서 벌어진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분의 200은 바뀌지 않잖아요. 200분의 이제 소금의 양이 필요하고 거기다 곱하기 100만 하면 돼요. 남은 거는 소금의 양이야. 이 상황에 소금이 얼마나 있는 거죠? 이 아까 얘기했던 A 비커 소금 있고요. B 비커 소금 있고 C 비커는 없어요. 그러니까 A 비커 소금에서 B 비커 소금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분자값 정의되고 그게 이제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예요. 그럼 계산은 100분의 농도 AN 곱하기 소금물의 양 200 빼기 100분의 농도 AN 곱하기 소금물의 양 40 얼마니 이게? 2AN 마이너스 5분의 2 AN
빼면 얼마예요? 5분의 8AN. 이게 5분의 8AN이 들어가고,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남고, 다시 정리해보면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AN.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 농도끼리의 관계는 등비수열이 성립한다는 걸 알아낸 거죠. 먼저 있었던 농도에 5분의 4를 곱하면, 그 다음, 이 회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 상황에서의 농도값이 나타난다.